비온비트는 말할 것도 없고, 태평양에서 추가로 항공모함이 제가 볼 때는 5대 이상 옵니다. 그래갖고 막 원산 앞바다 이런 데다가 강렬한 미사일 띄우고 훈련해갖고 북한이 완전히 얼음장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전 될 거라고 봅니다. 북한 이건 만약 지금 북한 김정은이는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매맞고, 한다고 그러니 억울하고, 불안하고, 결국은 미국의 계략이 넘어갔죠. 북한이 잔재주 부리다가 차라리 김정은이가 그냥 애시당초 처음부터 내가 확실하게 할 테니까 미국과 맞짱 딜을 떠야지. 그럼 돈을 얼마 달라? 그것만 확실히 유엔 앞에서 서명을 해서 우리의 보장과 돈을 주면은 난 니네들이 다 들어와갖고 핵무기 가져가든 말든 나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그게 북한으로서 남지. 그리고 병신들 그 수천억 불 벌어들여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8년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지는 관광하고 담배나 피고 고기나 먹고 뭐 비행기나 조정하고 뭐 그러고 앞으로 6년 남았어요. 6년만 지나면 되는데 이 병신 김정은 머리 꼴통이라는 거야. 시진핑 머리가 꼴통이야. 차라리 비핵화를 내주고 남북한이 아니고 미국하고의 차라리 그런 원활한 정상 관계를 유지하고 비핵화를 있는 거 다 털어주고 그 이상의 돈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어요. 미국 정부가 아무리 겉으로는 비핵화를 하면은 그 민간적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미국 정부도 돈을 냅니다. 그 병신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머리는 꼴통이라는 게요. 8년만 참고 8년 동안에 비핵화 하면 돼. 완전히 비핵화를 보여주고 8년 동안 기다리면 되는데. 병신. 그러니까 병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근데 과거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내 별명이 최병신이었어요, 최병신. 내 이름을 최병신이라고 부르더라고. 아직 그런 것도 최병승인데 그 승자를 그렇게 조금 돌려서 이렇게 했나 보죠? 그 문병신 했을 때 내가 웃었다니까 속으로. 저거 내 별명인데 했다니까. 요즘 병신들이 너무 많거든요. 병신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저쪽에 그 청계야 그것도 참 재밌어요. 그 밑에 이것도 로이터에서 거기 그 서명각서한 거. 김정은이가 한글로다가 김정은이라고 쓰고 트럼프 대통령 아주 멋있게 이게 무슨 지진계 같아요, 지진계. 지진계 도표 같아요. 이게 바로 CVID 확인서예요. 하도 그냥 미치라니까 본배우가 이걸 원본을 카피해갖고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김정은 사인이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원초안이에요, 초안. 그렇네.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 CVID라고 글씨를 안 넣었다, 이거. 그 병신들이지. CVID,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CVID라는 거는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야.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해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거기 국외 항목 종목에 모든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이라든가 시설, 그런 모든 거를 갖다 포괄적으로 다 거기 문서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게 CVID지. 그 바보들이 그 알파벳에 CVID가 안 넣었대. 바보들. 병신들. 진짜 기자들 너무 병신이야. 이제 내가 방송을 하지만 참 이게 와서 내가 한국 언론도 보고 그러지만 너무 웃겨. 진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참 너무 진짜 내가 그런 그 모니터에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방송 나가서 출연료 받고 돈까지 먹으면서 진짜 세상은 불공평하다. 돈까지 받으면 저놈들은 저렇게 막 얘기해도 물개박수 치고 그런 거 봤을 때 전 사실 오늘 내가 그 미국과 북한 그 합의 문서를 갖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다, 개소리다, 이미 물 건너갔다, 그만 지져라. 근데요, 우린 좀 기다려야 돼요. 제가 지질 수 있는 데까지 짓죠. 우리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만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헛소리와 상관없는데, 일단 내가 짓기는 짓는데,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돼요.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월드컵 기간 중에, 여러분, 우리가 과거 2002년도에, 그때 김일성의 후예인 김정은이가, 김대중이가 정권을 맡고 있을 때죠. 지금 이렇게 2002년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런 월드컵. 그 비핵화로 인해서 이렇게 난장판이 된 그 원흉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이가 박지원을 시켜서 국민의 동의도 안 얻고 국회에 심의도 안 거치고 4억 5천만 불이라는 엄청난 캐시 현찰을 북한한테 줬죠. 김정일한테. 그거 지는 악수하고 노벨평화상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 김정일은 그 엄청난 돈으로다가 떼돈 벌었죠. 그거로다가 막 호의호식하고 근계 침대에 근계 화장실에 앉아서 일을 다 보고 무의들과 그렇게 환락의 그 순간을 보냈을 때 얼마나 김정은이가 신났겠어요. 그 4억 5천만 불이라는 돈은 대한민국 국고지만 여러분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피와 땀이 어린 돈이 김정일한테 간 겁니다. 그게 핵무기로 전형이 돼갖고 오늘 이렇게 한반도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너지고 저렇게 우리가 민주화에 그 고립돼서 거리 아파트에서 수많은 우리 애국 충정의 열사님들이 때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다 그렇게 된 동기가 김대중이라는 그 원흉이 북한하고의 그 이중대 역할을 해서 4억 5천만 불과 플러스 알파, 쌀, 뭐 유류, 전기 그런 엄청난 그런 그 현금과 물적 자원을 북한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하니까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나오는데 저는 한때 김영삼 대통령의 추종문자였었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100% 바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진짜 우리나라의 그 역사의 또 하나의 죄인이 되는 결과는 5.18 민주화 운동을 법제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아마 이게 엄청난 글쎄 비극적인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때가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가 그 극적으로 4강에 진출했고 김대중이라는 그 목포의 신 전라도 분들의 그 영전의 신으로 좀 모시고 있죠. 그럼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도 알라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동 미드리스트가 알라신을 밥을 굶어도 알라신 믿습니다. 항상 코란 법전을 가슴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목포의 신으로서 전 전라도 분들의 아주 그 엄청난 그 신 같은 존재죠. 가샤카. 그런 김대중이가 그 월드컵에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결승전 때 그때 북한 놈들이 그걸 이용해서 일단 테스트를 한 거죠. 과연 김대중이가 우리 편인가 누구 편인가를 저는 테스트를 했다고 봅니다. 김정일이가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네. 우리 그 참수리 365호전인가 그 PK요, PK, 패츄럴 킬러. 그 PK는 조그매요. 그 승조원이 불과 한 12명? 일종의 그 연안에서 일종의 그 초계정입니다. 초계정이 아니고 고속 일종의 순찰함밖에 안 돼요. 뭐 공격력도 뭐 20mm, 40mm 뭐 한쪽씩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그 북한하고의 그런 그 해역에서 이제 그런 북한 놈들이 와서 우리 참수리고 수종을 침몰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대중이는 뭐 했습니까? 월드컵 구경하러 일본에 가서 월드컵 촬영하고 앞에 앉아서 그거 봤죠. 예. 그런데 저 주사파 정부 저 개새끼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그 침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뭐 했냐. 아직까지도 그걸 우려먹고 아직까지 그 세월호가 그 배를 또 일으켰더라고. 그 일으키는데도 돈이 들어가요. 엄청 들어갔죠. 그 세월호를 갖고 그 수많은 국고를 탕진하고 1인당 10억 이상씩 주고 아직까지 더 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월드컵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에서 오늘 목소리가 완전히 가네. 월드컵에서 그 러시아 그놈들이 그런데요. 안전을 못 지킨다 그러고 그 경기장 주변에다가 시식 카메라 1,200개를 넣고 그 각 경기장마다 700여 명의 그 정예 그 전투 경찰을 갖다가 다 집어넣고 철저히 월드컵을 지킬 테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월드컵 기간에 치안 그 유지 비상태세를 유지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쩌면 이렇게 그 북한 놈들은 참 그런 참깨에 능한 게 어저께 그 회담이 딱 끝나자마자 북한의 그 고위 장성이래요. 별 2개짜리하고 별 1개짜리인가? 뭐 차수인가 보다. 대한민국의 별 2개짜리가 드디어 오늘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잉크도 말리기 전에 북한과 남한의 군사훈련을 이제 한 거죠. 군사훈련이 아니고 군사 고위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 놈들이 뭘 주장을 했냐면요. 뭘 주장을 했냐면은 판문점 일대를 평화 구역으로다가 만들어야 된다. 오늘 그 주제가요. 뭐 지난번도 그런 얘기했지만 미국과 그 한미 군사훈련 중단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북한에서 오늘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바로 만났는데 이 그 집단들의 그 오늘 그 회담의 그 진취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 남북한이 긴장을 모든 걸 다 완화하고 같이 서로 군사력을 도모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외세의 어떤 그런 침범도 그러니까 자주적인 우리 민족끼리 그런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거 없이 우리끼리 지켜야 되고 이 말의 속내를 보면은 군사를 도모하자면 한국 땅을 먹겠다는 얘기인데 북한 놈들이 그냥 먹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놈들이 뭐라고 오늘 얘기를 했냐면은 판문점 일대를 평화적인 구역 장소로 일단 전환시키자.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나요. 그럼 그 도라산 일대에 거의 빨갱이 천지되고 북한 공비들 다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공비들이 엄청 내려올 것 같아요. 판문점을 갖다가 그 판문점을 갖다 평화구역 명분이야 굉장히 좋죠. 그 북한 놈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우리 그 정규군들이 거기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8성 우린 철망이 다 돼 있어요. 아마 그것까지 내가 볼 때는 허물지 않은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정규군을 판문점 휴전선 일대에서 이남 쪽으로 다 퇴각을 시키라는 거예요. 퇴각을. 지네들은 그런 얘기 안 하고. 이거만이 들어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놈들이 군사 그 회담을 열어서 서서히 그 한국, 대한민국의 정규군을 갖다가 지들 스스로다가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아주 지금 악수를 두고 있는 거죠, 이놈들이. 그 다음에 그 미국 그 민주당에서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체제는 동화당이고 그 현재 야당은 근데 미국의 그 양분된 그 국회 종족수는 거의 비슷해요.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라 우리나라 그 지금 현재 그 국회 종족수를 보니까 더불어공산당이 아주 그냥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자유한국당 그냥 다 요번 기회에 그냥 그리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합친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 그 어떤 인간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홍준표가 그래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얘기가 있대요. 영화. 옛날에 그 신영균하고 김지미가 나온 건가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 있죠. 네. 미워도 다시 한번에서 홍준표를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제출대에서 다시 받아들이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형식상에 그 너무 웃겼던 게 그 자유한국당의 당수가 누구냐면 김성태입니다. 임시 권한대행. 김성태 얼굴 봤죠? 눈가는 부모 눈깔에다가 아주 그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죽인 놈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인간이 드디어 당권을 잡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 홍준표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당신들도 속은 겁니다. 홍준표라는 사람의 애초의 목적이 어떻게 이분이 출발을 해서 자유한국당을 대한민국에서 물론 본인 자체는 그렇게 이끌어나려고 했겠지만 홍준표가 가장 실패한 원인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저께는 저 실패한 원인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경비에서 칼을 꽂고 난자를 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홍준표 일생의 정치적 일생에서 크나큰 실수였었어요. 실수이자 범죄 행위였었어요. 두 번째는 홍준표가 자기 세의 어떤 문재인 정부와 대항하기에 앞서서 그 자체 내에 일단 주류 계열만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들이 마음이 변했던 정치적인 성향이 퇴색이 됐던 김진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과거에 한나라당을 지향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주류로 남아있던 거 아니에요? 그들 갖고는 문재인 정부와 야당의 색깔이 뚜렷한 집단 체제하고는 도저히 싸움을 하기가 버거우니까 바로 홍준표가 옛날에 전쟁 역사를 보면 일종의 우회 작전을 해서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그때 우리 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우리 우파 국민들이 한동안 일당들을 갖다 다 때려 죽이자 하는 그렇게 성토의 대상이 됐던 김무성 일당을 받아들였다는 거. 그때 봤을 때 많은 사람들, 홍준표 저 사람 미쳤구나.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역사는 길게 봐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지금 현재 앞을만 보고 그렇게 가는 건 안 된다 이거. 우리는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저 세력들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죄송합니다. 탄핵에 동조하고 탄핵 세력이라고 치부를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한테 이기기 위해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적극적으로 내 스스로 이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거를 나는 받아들였다. 내가 부탁을 했다 해서 김무성 일당을 받아들였더니 홍준표의 자기 계략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결국은 김무성이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홍준표를 빼낸 거고요. 더 확실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이미 디스토로이드, 붕괴가 됐어요. 이미 폭발해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걔네들까지는 아직까지 지네들이 국회의원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당을 추스리는데 후보를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후보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김무성, 그 다음에 김무성하고 나경원, 그 다음에 김성태, 그 다음에 또 한 명 또 있는데 정우택. 이런 사람들이 차기 당권 주자입니다. 정우택이도 굉장히 아주 비열한 인간인 게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옹호하고 하다가 어느 날 임명진 대사가 아니지. 임명진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이더라고. 정우택이가 불러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물결이 변하더니 또 어느 순간에 갔더니 그때 뭐 한참 홍준표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정당성과 한나라당의 기조인 우리는 그래도 민주화 세력인데 안 된다고 하더니 어느 날 뒤돌아서더니 김무성 일당을 받아들이는데 찬성을 했어요. 결국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가재는 개편을 들습니다. 가재가 옆으로 지나가고 개도 옆으로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는 사촌이라는 거지. 가재는 개편을 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차기 당권 구도가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집단 체제는 아마 저는 조만간에 지들끼리 양분돼 갖고 거기서 몇 명은 민주당으로 갈 거고 민주당으로 갈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을 4년을 또 연임을 해야 되니까. 민주당에서 팽당하기 전까지는 그런 보장도 해주겠죠. 거기로 갈 사람도 많을 것 같고요. 전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약 50%는 바른미래당으로 간다는 지금 설이 있는데요. 그럼 또 바른미래당의 또 지금 내분 상황을 또 얘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바른미래당은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 총으로 쏜 난도질한
진짜 칼로 난도질한 유승민이라는 그 사람이 안철수하고 통합을 해서 이룬 당이죠. 거기에 또 그 과거에 빨갱이였다가 다시 우호 진영으로 돌아섰다고 그러더니 다시 빨갱이 세상이 오는 게 보이니까 빨갱이로 돌변한 하태경이라는 작자가 그것도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 빨갱이도 왜 이렇게 많아? 이 부산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부산이고. 우리가 부산 자갈치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회도 먹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유승민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안철수한테 오늘 직설적인 얘기를 했답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 너무 심도 있게 많은 걸 요구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당권을 놓고 스스로 자기 길을 가라고 그래서 안철수 퇴진론을 내세웠답니다. 안철수는 내가 수차례 거쳐서 바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는 이번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안철수가 아마 정계 은퇴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답니다. 안철수는 사실상 지금 그 정치적인 그런 신분의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바른미래당이 두 쪽으로 지금 나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두 쪽으로 갈라진답니다. 갈라졌을 때 유승민 일당하고 김무성 일당하고 다시 재혼한다는 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국가를 사랑하고 대통령을 원하고 진정한 민주 지도자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김진태 페이스북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원래 국회의원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페이스북의 친구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해요. 다 받아줍니다. 근데 저는 김진태 그 페이스북에서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김진태 의원, 당신은 당신은 굉장히 젊은 50대 초반의 지도자다. 지도자로 부각되는데 당신이 태극기 집회에서 그렇게 우국 국민들과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인 애국활동 존경한다. 당신은 지금 국회의원만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된다. 이건 내가 한 얘기입니다. 빨리 대통령 후보를 빨리 대통령 출마를 빨리 선언하십시오.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한 50번 이상을 썼어요. 맨날 그다. 당신은 대통령을 해서 이 나라에 이렇게 암울한 정치를 당신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오길 바란다. 그건 내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수많은 얘기했을 때 김희태 의원이 내 댓글에다가 많은 댓글을 직접적으로 자필로 적어줬어요. 근데 그걸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안토니오 말이 맞습니다 하고 그런 일도 있었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게 김진태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하도 안 나오길래 김진태 참 비겁하군요. 당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내가 볼 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그 우혹지파의 많은 분들이 당신을 영원하고 그러는데 빨리 대통령 출마를 하셨을 때 안 해서 내가 만약 당신이 이렇게 그런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군요라고 내가 그런 글도 썼는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인태 의원이 자기 생가 묘소인지 어디 가서 묘소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스냅에서 올려요. 그러더니 오늘 내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김인태 의원 대단히 잘했다. 당신은 500만 표를 안고 들어간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왜 김인태 의원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만일 그때 김진태 의원의 능력과 자질을 떠나서 홍준표하고 1차 예선에서 만일 김진태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500만 표 물고 들어갔어요.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김진태 의원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리고 난 김진태 의원하고 친구 관계가 아니었었어요. 항상 나는 팔로우를 했습니다. 팔로우. 근데 김진태 의원이 어느 날 내 페이스북에 들어오더니 친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줬어요. 물론 그게 자랑은 아니고 내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고 김진태 의원이 나한테 페이스북에서 안토니오 친구합시다 이렇게 친구를 해서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김진태 의원한테 바라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원진 의원하고 합치기로 전 진짜 맹세코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다 무너진 상태에서 김진태 의원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디다 종을 치려고 아직까지도 그 김성태 일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당에서 김인태 의원은 자기의 어떤 자기의 미래에 그런 희망도 없는 그런 당에서 솔직히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앞으로 김인태 의원이 지역구가 춘천인데 춘천에는 좌익들이 많습니다. 김인태 의원 자기 국회의원 그 어떤 그런 신분도 보장을 100% 받는다고 저는 솔직히 기약할 수도 없고요. 김인태 의원이 살고 조원진 의원이 살 수 있는 길은 둘이 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수차례 걸쳐서 김인태 의원 페이스북에 가서 김인태 의원 그 당에서 나오셔갖고 조원진 의원하고 같이 합세를 해서 태극기를 같이 들어야만 더 규합이 되고 앞으로 당신이 정치적인 그런 변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우국지파의 힘을 받아야만 대한민국에서 당신이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길에 들지 그렇게 김성태 일당하고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농공행상이나 했을 경우에는 아마 우국 국민들에 대한 그런 지지력도 약해질 것이다 했을 때 김인태 의원은 그걸 일축하고 조원진 대표도 수없이 김인태 대표하고 김인태 의원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도 김인태 의원은 역시 딥살런스 침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김인태 의원께서 진정으로 과거에 판기국 시대 때 그런 거를 부활시키고 또 다른 우리가 앞으로의 그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북한하고의 그런 아주 그 절대절명의 그 남북한들의 저 수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있는 이 나라 사정에서 김인태 의원 당신이 아직까지 젊고 총망을 받는다면은 조원진 대표하고 같이 합력을 해서 태극기 집회를 통합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좋을 텐데 만약 그걸 못한다면 내가 볼 때 당신은 차기 국회의원도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확정을 짓고요. 아마 김인태 의원이라는 사람이 계속 그 자유한국당에서 머무르고 자유한국당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인태를 당대표로 세워야 된다. 김인태 당대표 안 됩니다. 김성태하고 김무성, 나경원이 있는 한은 김인태는 일종의 거기서 한 목소리에 불과한 초라한 의원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자유당 모든 그 집권 체제는 김무성과 나경원과 정우택과 김성태, 황교안 이 사람들이 다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김인태는 결국은 거기 계속 혼자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도태당하거나 아니면 왕따 당하는 그런 지금 거의 그런 상황으로 몰려 있고요. 빨리 미래를 버리고 거기서 김인태 의원께서 자기가 자기를 추정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민주화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그 자유한국당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국회의원보다는 그 몇 명의 소수 인원이라도 우리 애국 국민들과 같이 한 마음을 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아직까지 그렇게 그 구원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나와서 지금 당장이라도 조원진 대표하고 합류를 하는 게 김진태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차기 국회의원을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민주당 이야기를 하다 말았죠. 지금 방송 끊긴 겁니까? 아니면 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민주당이 뭐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해서 합의를 했지만 우리가 볼 때 북한이 왜냐면 초안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제 며칠 후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사당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될걸요? 해고서 이제 많은 이건 이제 국회 승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막 초안을 다 공개를 할 것 같은데요. 그 완전한 비핵화 전에 어떤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오늘 성명을 낸 게 없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세력들이죠. 뭐라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안 돼서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어떤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노고는 취하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다소 미흡한 면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노고를 취하하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 공화당 정부가 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완벽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굉장히 좋은 거죠. 민주당에서 우리 공화당보다 더 북한의 비핵화를 갖다 더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물 한 잔 마셔야지. 예.
뭐, 황 선생님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예, 좀 전에 말씀 있으면. 예, 그 김진태 의원이 사실은 홍준표하고 그 저기 당 대표 경선에서 함께 네? 예, 이렇게 나섰던 분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김진태 의원의 어떤 입지, 네. 위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당대표에 나섰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 아직도 이제 역량은 있는데, 그 자한당 내에 또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하지 않으면 상당히 또 그렇게 견제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김진태 의원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떤 또 결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총명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그래도 조원준 후보와 더불어 조원준 후보가 아니고 조원준 의원 지금 애국당 총재죠. 그런 상황에서 같이 그래도 그나마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우파를 안고 있는 안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자명한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어차피 조원진 의원도 그 한 명이라는 국회의원 수 갖고서 이렇게 여태까지 홀로 외로이 이렇게 지켜왔고 또 수많은 또 고생돼 가면서 국권이 이렇게 지켜왔는데 저는 김진태 대표의 그 마음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김진태 의원 같은 지금 경우는 현재 자유한국당에 자기의 계보도 없어요. 김진태를 추종하는 계보가 없어요. 계보도 없고 계보를 따라갈 수가 없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향을 봤을 때 누가 김진태 후보의 계보를 따라갑니까?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김진태 후보가 자유한국당에 남아서 잘 돼야 당대표 되겠죠. 근데 지금 당대표 결혼했을 때 거론이 나오는데 김진태 후보는 배제예요. 거기 중진 의원들과 최고 의원들이. 김진태 후보가 당대표를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최고 의원들이 다 조정해서 그 후보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김진태 후보가 만일 우리 애국당하고 합치고 애국국민들 앞에서의 그런 민주화를 외치는 걸 많이 마다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자기 정치적 미래의 포부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자유한국당에 남아있을 경우에 저는 왕따 되고 도태된다고 보고요. 절대 김무성, 나경원이가 김진태의 사사건건 그 사람이 그 당 내에서의 역할이 그렇게 크게 기득권을 잡고 득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는 안 준다고 보고요.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끝까지 있었던 거는 그런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법사위 소속으로서 내가 법을 갖다가 철저히 안건을 갖다가 내가 리젝트하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좀 그래도 민주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김진태 의원이 상당히 미스를 한 게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홍준표라는 사람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동조파들의 야합이었었습니다. 그 야합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자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조원진 대표하고 합치는 것보다 더 나은 어떤 자기의 미래 청사진이 있는 건지 조원진 대표 욕하면 안 됩니다. 조원진 대표를 갖다가 친중분자다, 조진핑이다, 조원진 대표가 왜 친중분자입니까? 중국에서 장사했다고요? 중국에 장사하면 다 짱깨네.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제가 이런 얘기 오늘 굉장히 내가 성토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수차례 들어와서 조진핑이하고는 안 된다. 조원진이는 역적이다. 조원진이가 나라를 팔아먹었다. 조원진이가 시진핑하고 무슨 얘기를 해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 만화 같지도 않은 영화. 애니메이션이야, 그게?
만화도 아니고 만화 같지도 않은 거 글을 갖다 쓰고 도대체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어디서 배웠고 무엇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무엇을 어디서 듣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조원진 후보가 그럼 여러분 오늘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조원진 대표를 갖다 추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절대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애국당 국번 집회에 가서도 참여를 했고 애국당 집회에 가서도 저는 도배행님까지 한 사람입니다. 조원진이라는 사람을 난 만나서 악수도 해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프로필에 가서 글도 나눠본 사람이 아니고 김진태하고는 제가 글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원진이라는 사람하고는 전 글도 써본 적 없고 단 내가 조원진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왜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하냐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과거 탐기국 때 손상대 그 대표가 얼마 전에 나오셨죠. 열광적인 그 애국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김진태 후보하고 조원진 후보가 매일 에브리 세러데이에 그렇게 참가를 하고 오로지 그 사람의 일관된 그 사람의 그 성향을 보면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대통령 구원합시다. 민주화 이룩합시다. 저 문재인 일당 타도합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외쳐오고 그러는데 물론 저는 조원진 후보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조원진 후보 얘기는 그만하고 그 김진태 의원이 조원진 후보하고 조원진 대표하고 합치지 않는다면은 그건 자유입니다. 그럼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남아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동조 세력들과 열심히 싸워서 아마 그 당권을 장악하고 한번 잘 해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우리가 강요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분명히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김진태 의원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그렇게 나가다가는 춘천 지옥도에서 차기 국회의원 되기 내가 볼 땐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아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이제 드디어 내가 시작을 하는데요. 미국 펜타곤에서. 이제 중요한 뉴스가 나옵니까? 예,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펜타곤에서 오늘 공식적으로다가 주한미군 뭐 철수한다, 중단한다니까 오늘 확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 뉴스예요. 펜타곤에서 발표한 겁니다. 매트스 장관이 발표한 거예요. 북한의 비핵화로 인해서 중단된 지 하루 만에 미 국방성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군과 합동훈련은 안 하지만 자체의 미군의 전투태세를 고취시키고 항상 군사훈련을 갖다가 최고조의 그 상태로 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한국군과 연동이 안 된 훈련은 오늘부터 계속 그대로 하고요. 주한미군의 대북한 군사 억지 훈련도 계속 병행한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북한의 한국군과 같이 합세해갖고 우리를 갖다 몰아붙이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든지 그 한국 내에 주한미군의 그러면은 운동선수가 대보이콧 당했다고 운동 안 합니까? 자기 몸 막 불어나고 그러는데 운동 안 해요?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엑서사이즈를 하는데 북한의 동향이 없이 일반적인 전술, 그러니까 한국군하고 연계만 안 될 뿐이지 모든 군사훈련은 그냥 계획대로 계속 한대요. 그러니까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앞으로 있을 뭐 을지 포커스라든가 8월 달에 있을 뭐 그런 훈련을 갖다가 안 할 뿐이지 주한미군의 자체적 그 군사 방위력을 위해서는 계속 훈련을 하겠다고는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그런 군사 훈련은 계속 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물 마셔야 돼. 요 시간만 되면은 목이 찢어져. 죄송합니다. 물 마셔야 돼요. 1시간 이상은 못 버티네. 네, 지금 1시간 한 근데 40분 돼갑니다. 그렇게 그래도 이제 오늘 그 펜타곤에서는 한국군과 관계없이 주한미군 자체적으로 다 훈련을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의회에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약 6,750억 불의 그 군사비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승인을 받았습니다. 펜타곤에서 돈을 이제 스펜딩 하는 거예요. 그 군비를 갖다가 사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니까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그게 이게 6억 7,500만 불이면 이게 거의 67조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왜 이런 67조라는 돈이 왜 생겼냐면은 그 F-35 라이트닝 전투기 있죠. 그 통합 전투기 JSA죠, 일명 라이트닝. 그러니까 F-35 그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 다음 달 11월 달에 한국에 1호기가 들어와요. 우리가 40대를 발주해서 이 비행기를 갖다가 더 그 로키드 마틴에다가 더 비행기가 너무 좋답니다. 그동안 이 F-35 전투기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었냐면은 시제기가 탄생을 했는데 약 10년에 걸쳐서 고장이 많이 나갔고 계속 생산을 갖다가 보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보류한 게 아니고 이 발주국들이 한 20여 개국이 돼요. 이 서방 국가들, 뭐 독일, 뭐 프랑스, 독일, 뭐 영국,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일본, 한국, 뭐 터키까지 뭐 다 이거 지금 했는데 터키는 지금 안 주려고 그래요. 공산국가로 돌아서 갖고 그 터키는 안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비행기가 너무 우수해 갖고 이제는 완전히 사제기가 100% 굉장히 그 안전을 보장하고 강화할 만한 그런 전투기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 비행기 수를 늘리기 위해서 67조로 더 증산해 갖고 비행기를 추가로 더 만든답니다. 그래서 F-35 그 라이트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대를 갖다 발출했고요. 일본도 약 40여 대에서 60대를 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행기는, 현존하는 그 전투기 중에서는 5세대 비행기인데요. 이 비행기를 몰고 우리나라 조종사가 낮에도 북한에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북한의 레이더망에서는 참새로 보여요. 참새. 네. 그러면 레이더에 참새가 수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참새로 보여요. 참새. 참새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트닝 우린 C클래스를 들여옵니다. C클래스는 활주로의 정상적인 테이크업과 랜딩을 합니다.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클래스는 그거는 해상 초계기. 그건 뭐냐면은 항공모함에서 발주할 수 있는 거. 우리 미국의 12만 톤급의 12만 톤급의 핵잠수함에서 활주로가 약 300m가 넘죠. 거기서 원자로에서 핵분열로 일어나는 증기가스 터빈을 가스의 압력을 폭발을 시켜갖고 밀어내는 사출 장치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갖다가 뜰 때는 엔진의 힘도 있지만 원자로에서 얻는 에너지를다가 사출 장치를 설치해갖고 비행기를 밀어버려요. 쏘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거기에는 F-35 라이트닝 A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의 지금 근데 와스프 상륙 전단 그것도 일종의 경항모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엄연히 상륙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4만 톤급의 해병대를 싣고 전쟁 때 상륙 훈련을 할 때 이제 강습 항모죠. 거기에도 약 30개의 F-35 B 클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B 클래스는 어떤 거냐면은 걔는 활주로가 필요 없어요. 걔는 평방 5m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지가 앉았다 위로 헬리콥터처럼 떴다 내렸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B 클래스는 돈이 더 비쌉니다. 항공기 꽁무니 배기가스 부분에 항공기가 막 거기서 엄청난 막 열을 뿜고 막 성열같이 올라가죠. 그랬을 때 애프터 버너라는 건 뭐냐면은 열의 분출을 완전히 연소를 하지 않고 일단 중간에 거기에 여과기에 축적을 시켜서 비행기가 뜰 때는 그걸 다 분산을 하지만 비행기가 이제 헬리콥터처럼 이착륙을 해야 될 때 많은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축적된 에너지를 갖다 재연소를 시켜갖고 거기서 발생하는 엄청난 고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띄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마라도함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라도함은 항모는 아니지만 그것도 일종의 강습 항모인데요. 그거는 해병대와
본래 헬기 항모입니다. 해병대 한 8,000명 정도를 싣고 우리가 그 북한의 원산에 그 전쟁이 나면 거기다가 이제 상륙을 시켜갖고 해병대를 갖다가 이제 그 상륙구를 해서 이제 해병대를 갖다가 육지로다가 이제 그 이동시키는 그런 배인데요. 근데 활주로 길이가 우리는 약 195m밖에 안 됩니다. 그럼 195m의 활주로를 갖고는 우리가 비행기를 갖다가 사출기도 사출기가 있더라도 굉장히 짧아요.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만약 마라도함을 갖다가 좀 더 보강을 해서 그 중갑판에 그 헬기 데크가 지금 있는데 헬기 데크는 사실상 그렇게 지금 우리 마라도함에 그 깔려 있는 철판 두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안전이 되고 그렇게 크게 헬기 항모가 만약 그 열로 녹지 않고 이렇게 휘지 않고 버틸 수 있는데 만일 거기에 F-35B 클래스의 라이트닝을 많이 데리고 온다면은 거기서 뿜어내는 그 고열이 철판을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철판 보강 작업과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비행기를 갖다가 이제 밤에는 안 뜰 때는 숨겨놔야 되잖아요. 네. 그 경납고 안으로. 네. 그런 시설은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애초에 설계를 할 때 헬기 항모로다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경납고의 그 공간이 매우 작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그 국방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만일 우리가 이거를 항모로 전용을 했을 경우에 얼마든지 그건 국방부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함정을 만든 그 재원사에서 얘기한 건데요. 충분히 개조가 되고 우리가 마라도함에다 만일 그 라이트닝 B 클래스를 데리고 온다면은 우리가 불과 거기다가 한 10척에서 8척을 실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가공할 무기입니다. 그것만 해도 한 8척에서 10척을 많이 싣게 되면은 충분한 공간은 확보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백령도함이라는 그 3번함이 이제 곧 발주가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대한민국 그 정부에서 왜 그렇게 지난번에 그 독도함은 그렇게 너무 미흡하게 만들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별 효율성이 없는 그 배가 너무 느리대요. 엔진을 너무 약하게 나갔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효율성 없는 배를 만들어서 왜 2번 함은 좀 더 왜 강력한 함을 만드는 2번 함도 역시 똑같은 수준에 만드는 거예요. 또 한 번 실수로 그렇게 대표를 했는데 3번 함은 좀 더 크게 일본의 미즈노급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륙전단 함대지만 걔네들은 활주로가 250m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뛰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일본처럼 못 만드는지 난 그걸 이해를 못하고요. 백령도함이 만약 지었을 경우에 총톤 수를 갖다가 2만 톤에서 2만 5천 톤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작아요. 근데 2만 5천 정도만 만들어도 충분히 거기다가 약 15대 정도의 F-35 라이트닝을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2만 5천 톤 배수량, 그러니까 배수량이 19,000 톤이고, 만재가 2만 5천 톤이 됐을 때, 만재의 얘기는 그 비행기의 모든 비행기가 하는 배는 양쪽 측면에다가 그 일종의 물을 담고 뺄 수 있는 바라스트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 바라스트가 뭐냐면요. 배에는 물을 싣고 다녀요. 그 바라스트 그 창고에 들어가 보면은 그 바라스트 창고에 물을 빼놨을 때 그 안에 벽은 전부 다 타르가 다 발라져 있어요. 저는 실제로 들어가서 그 타르, 설치 작업도 해봤습니다. 그 신병 때. 해봤는데 그 바라스트는 이제 썩지 말라고 그 안에다가 타르를 붙여요. 10분 이상 거기서 일 못해요. 바로 70개 버리고 다시 끌어내갖고 다시 인원을 교대하고 그게 오바울이라고 그래갖고 5년에 한 번씩마다 그 타르를 바꿔줘야 돼. 안 바꾸면은 철판이 다 녹이스럽 버려요. 그리고 그 바라스트가 뭐냐? 배가 가는데 우연적으로 배가 기우는 거야. 그거는 분명히 INS에 나와 있어요. 항법 장치. 배가 끼울려 있는 거야. 그럼 배가 끼울려 있으면 불안정하잖아요. 그럼 파고가 치면 배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우연으로 끼울렸을 때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끼울려 있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물을 갖다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왼쪽으로 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오른쪽은 물이 조금 들어가고 왼쪽은
많이 들어갔으니까 배가 똑바로 있을 거 아니에요. 무게, 그쵸? 그렇게 그 배의 그 수평 조절을 할 수 있는 바라스트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만일 만재 2만 5천 톤을 했을 경우에 바라스트 탱크가 만재를 해서 배가 최대한으로 물건을 실었을 때 깔아앉으면서의 그 무게를 바라스트 탱크라든가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톤수가 만재라는 뜻이에요. 만재. 그래서 2만 5천 정도만 되면은 그 스텔스 전폭기를 8대에서 한 12대 정도를 실 수가 있고요. 또 강력한 해군의 그 항공모함으로서의 그 위용을 좀 내세울 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그런 또 함정의 체온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F-35 전투기 구매 보강을 위해서 약 6억 5,700만 불이라는 그런 엄청난 전비를 다시 국회에서 그 증액 승인을 받아갖고 구매하기 위해서 그 돈을 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이제 다소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다시 월드컵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얘기하니까 굉장히 듣기 싫죠. 근데 이 월드컵은 우리가 월드컵 관전을 하는 게 아니고 2026년도에 월드컵에 그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그 세 나라 다 거기 영연방 국가죠. 미국하고 관계되는 국가죠. 다 그 아메리칸입니다. 그게 팍스 아메리카 다 그쪽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세 나라가 공동 유치를 한답니다. 합동 유치. 좋은 거죠. 그 뭐 우리가 과거에 일본하고 합동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2002년도. 그래서 이제 2026년도에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합동 유치하기로 확정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폼페오 장관의 여러분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내 얘기는 믿지 못하잖아요. 헛소리되잖아요. 가짜 뉴스니까 내가 확실하게 전해줄게요. 폼페오 장관이 오늘 그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체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유엔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김정은이 비핵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폼페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있어서도 먼저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 나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비핵화를 해야만 북한에 돈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먼저 북한의 비핵화의 검증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참외를 하나 샀는데 굉장히 신상품이라고 줬는데 와서 보니까 막 벌레가 먹고 막 그런 거야. 그리고 그건 과일로서의 어떤 선행 조건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게 그렇게 투명하게 그런 선행 조건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북한하고의 비핵화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검증이 너무 중요하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오늘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과 한국 군사방위 동맹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백악관이 그 훈련 중단에 관련해서 한국 안보는 미국 안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 미국의 안보다. 동맹 약속을 우린 지킨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구설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합동훈련 중단 때문에 통상적인 합동훈련 중단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통상적인 준비태세 훈련은 계속할 것이다. 이어갈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이 한국하고 그 을지포커스 폴리글 그다음에 키 리졸브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연례적인 한국 한미 방위 조약에 의거한 대한민국 군대와 주한민국 간의 합동 훈련은 당분간 자제를 하지만 통상적인 준비태세 훈련, 여러분, 통상적인 준비태세 훈련이 뭐죠? 우리가 감기가 밖에 지금 나가니까 감기가 막 걸려. 근데 나는 다 났어. 근데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그래도 감기 또 걸릴 수 있으니까 항상 너 그 준비해. 그게 통상적인 그 준비잖아요.
그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 그런 통상적인 준비 훈련은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대학병에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펜스 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공화당 상원원들의 오찬 과정에서 매월 6개월마다 실시하는 그런 워게임, 그런 게임은, 그렇지, 6개월마다 워게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북한을 대비한 전쟁 알발 훈련이에요. 여러분, 워게임이. 그거는 중단이 되겠지만, 통상적인 준비된 훈련은 계속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 펜스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그럼 다르지 않냐? 다를 수도 다르다고 이제 있다고 많은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그랬거든. 회담 끝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김정은이 앞에서 김정은이 뭔가 좀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럼 나 군사훈련 안 할게. 오늘 김정은이가 이렇게 기분 좋게 비핵화 받아들였는데 하면 안 되지. 안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정은아 너 지금 이렇게 너 이렇게 좀 비핵화하지? 그럼 내가 너 못 믿는데 그럼 너 비핵화하는 거 보고 내가 군사훈련 확보 안 할게.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네고시에이션을 합니까? 김정은이가 100% 비핵화를 한다니까 그럼 안 하게. 이렇게 한 거죠. 그것뿐이고 다르지는 전혀 없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어저께 내 방송에서 나는 군사훈련을 완전히 그만둔다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류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 북한이 그런 비핵화에 대해서 역행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다시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어쨌든 말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그런 논란은 불식시키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코리 카드너 공화당 많은 의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자들만 펜스 부통령을 이용해서 한국과의 군사훈련은 계속된다. 절대 걱정 마라. 이거 상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과의 군사훈련은 계속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부통령 대변실에 펜스 부통령이 한 발언을 트위터에서 이제 밝혔고 이제 여러 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자극하는 군사훈련은 중단하지만 미국은 통상적인 그런 준비 태세 훈련을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계속할 거고 그리고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주고 사실상 군사훈련은 이제 미군 주도로만 한국군을 제외한 미군 주도로만 계속 이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무부에서도 오늘 확실한 그런 국민들의 의구심을 위해서 미국 국민들은 의구심 안 가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의 북한의 언론, 그러니까 제재 보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핵화할 때까지 체제 계속 유지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국무대변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 개선 진척에 따라 제재를 해제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어쨌든 자의적이 됐던 북한의 김정은이 마음을 구하게 했던 어쨌든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미쳤구나 드디어. 저 트럼프는 드디어 북한 김정은의 게임에 넘어갔구나. 저 트럼프는 드디어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북한을 받아들였네. 결국은 우리는 속았네. 결국 트럼프 저놈은 완전히 과거에 그냥 비즈니스맨으로 그냥 돈 뺏기 모르고 결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도 돈으로 계산했구나. 라고 이제 트럼프를 갖다가 엄청나게 칼로 난도질했죠. 그게 그런 거를 봤을 때 나는 과거에 존 호컴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인용했던 그런 질대 근성을 갖다가 내가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러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북한의 관계 개선에 따라 제재가 해제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또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향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그거 맞죠?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